심사관님, 내가 하는 업종은 정책 자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사관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오해는 뭘까요? 그렇죠. 가장 큰 오해는 정책 자금은 제조업이나 IT 첨단 기술만 받는 거 아니냐는 그런 선입견입니다. 물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 정책의 흐름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지식 서비스업, 콘텐츠 산업, 심지어는 일반 서비스업이라도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이나 고용 창출에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관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공고문에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도 두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이 자금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나 전문직, 1인 기업도 정책 자금 받을 수 있나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뭐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의사나 전문직 같은 경우 이제 고소득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외될 것 같지만 결국에 병원이나 법인들도 시설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 명확할 때 그런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인 창조기업 지원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적다라고 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인 기업이기에 가능한 기동성과 혁신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금의 용도와 상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몇 %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현재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대표님의 경영 의지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면 정책 자금이 어떤 때는 특정 업종 특혜로 보일 때도 있는데 실제 심사는 어떤 원칙으로 움직여요? 심사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결국에는 형평성인데요. 특정 업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금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부합성, 기술성 및 사업성, 공정성, 이 3대 원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이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정책 자금은 준비된 기업에게 주는 마중물이지 특정 업종을 위한 전유물이 아닙니다.